지긋지긋한 이 방광염에서 제발 해방시켜주세요. 평생 이렇게 고생해 왔는데 방광염 완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방광의 염증이라는 거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2달 정도만 기회를 딱 주면은 이거 거의 100%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성 방광염. 다음 사연은 원장님, 저는 50대 초반의 환자래요. 50대가 된다 그러면 이제 갱년기가 먼저 생각나는 시기고 폐경이 이제 가는 어떤 그런 시기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갱년기에서 폐경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우리 몸에 있는 여성 호르몬 자체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배하고 있다가 이 여성 호르몬이 여성의 모든 몸을 갖다가 주관을 해요. 근육도 주관하지, 분비물 샘내는 것도 주관하고 이 정신까지도 주관해서요. 안정적인 호르몬이 바로 여성 호르몬이에요. 근데 갱년기가 됐을 때 요실금도 많이 발생되고 방광염도 너무 자주 와요. 아마 그런 환자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방광염으로 고생하네요. 이 결국 만성 방광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성 방광염이죠. 오랫동안 단순한 감기처럼 겪고 나서지 않았는데 이게 웬걸 분기마다 한 번꼴 1년이면은 4번 정도 되니까 이거는 재발성 방광이에요. 재발성 방광. 이 재발성 방광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이제 6개월 안에 2번 아니면 1년에 3번 이상 방광염에 걸리면 이건 무조건 재발성 방광이에요. 재발성 방광은 너무나 힘들어요. 이거는 크로닉하게 만성적으로 방광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건강 상태가. 따뜻한 물 마시기, 크림베리는 좋거든요. 크림베리가 이제 방광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영양분이 많다고 해서 이걸 많이들 먹고 있고, 또 위생도 철저히 하고 본인 나름대로 면역력 관리하기 다 해보셨네요. 근데 또 광염이야. 또 나오네요. 또 방광염 증상이 나오니 너무 무섭다고 얘기를 해요. 지긋지긋한 이 방광염에서 제발 해방시켜주세요. 이 얘기는. 이분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평생 이렇게 고생해 왔는데 방광염 완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분은 이제 선천적으로 아마 방광이 약했던 분 같기도 하고요. 방광이 약하지 않았다 했을 때 초기에 대응을 잘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갱년기가 이제 시작되는 막 이 여성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방광의 염증이라는 거는 정상세포가 아니고 이상세포가 이제 염증 반응 세포가 생기는 거죠. 되게 약하고 피도 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자극 증상이 되게 심해질 수 있고, 나쁜 균이라는 게 뭐 이콜라이 대장균이 가장 80% 이상이 대장균이니까 들어오면서 점막에 염증을 유발시키고, 점막에 염증 유발된 게 우리 몸의 자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방광염이에요. 이분께서 얘기하는 거는 완치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 생각인데요. 방광이라는 조직이요, 여기 이제 자궁이 이렇게 이쁘게 존재하고요, 이게 질이 이렇게 있고, 이 앞에 방광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이 방광 안에 이 점막 세포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 점막 세포에 흠집이 났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궤양이 생겼다고 보면 돼요. 이게 만성 방광염의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100% 옵니다. 방광염 검사를 해도 소변의 검사에서는 방광염이 없다고 나오는데 나는 오줌만 차면 너무나 아파, 아랫배가 불편해, 아니면 이 옆구리가 쑤셔, 뭐 이런 증상으로 옵니다. 그래서 오줌이 방광에 차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차기도 전에 자꾸 화장실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빈뇨가 생기고 절방뇨가 생기고, 오줌을 갖다가 내려서 막상 갔을 때 조금 흘리거나 아니면 막 뛰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내가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받거나 긴장했을 때 무조건 화장실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 되게 안 좋게 되는 거죠. 이런 증상을 방광 통증 증후군이래요. 방광에 통증이 생기는데 통증의 증후군.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 병이고, 최근에 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요. 옛날에는 과민성 방광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과민한 방광이에요. 방광이 미쳤다예요. 방광이 염증에서 방광이 미쳐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 눈에 안 들어오죠. 그냥 화내고 욕하고 인간관계가 또 안 좋아져요.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것 때문에 사회생활이 많이 위축이 되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어요. 이게 바로 이제 방광이 요 내벽을 갖다가 보면 되는데요. 피부에 이렇게 점막 상피세포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피세포가 존재하고, 여기 밑에 있는 기저막들이 다 있고, 이 서브큐라고 해서 피하 점막 세포들이 있고요. 큐타니어스 있고, 여기가 기저막이라는 게 세포가 있고, 기저막 밑에 이제 근육층이 존재하죠. 방광은 24시간 내내 그 오줌이 차 있거든요. 우리 피부에도 소변을 갖다가 일부 떨겨갖고 반나절만 넣어보세요. 여기 뻘겋게 변해요. 그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왜 생길까요? 방광에서 나오는 소변에는 우리 몸을 대사시키고 난 나머지 대사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독소가 많아요. 그 독소가 그 일반적으로 우리 피부의 상피세포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갖다 손상을 줘요, 이 세포들한테. 근데 방광에는 24시간 오줌이 차도 안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또 하나의 층이 존재해요. 이게 뭐냐면 개그층이 존재해서 오줌의 독소를 갖다가 다 반사시켜서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성 방광 통증 중에 제가 아까 이게 염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생기는 거는 이게 파괴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파괴가 되면은 어떻게 해서요? 오줌이 여기서는 반사가 되는데 이게 들어오면 바로 자극이 되겠죠. 여기가. 그럼 이게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통증이 생기고 사람은 그 아랫배 부여잡고 통증이 바뀌어요. 한 번은 여기서 통증이고 한 번은 여기서 통증이고 한 번 여기서 오고 막 어떤 데 위에서도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원리는 이제 아셨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방광통증 증후군이 되려고 그러면 소변 검사는 정상이고 증상이 오줌이 차기만 하면 이런 증상이 생겨났다 그러면 이 증상이 안 돼. 이거 우리가 위에 궤양이 생겼을 때 이것도 방광의 점막에 궤양이 생긴 건데, 위에 궤양이 생기면 우리가 알마겔 같은 현탄약을 먹게 되면 위에 표면을 덮어주면은 안 아프잖아요. 똑같이 방광에도 이게 더 덮어주는 치료가 있어요. 이게 덮어줘요. 이걸 딱 표면을. 여기 자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덮어주기만 하면은 이게 또 튕겨져 나가겠죠. 두 번째 덮어주고, 세 번째 덮어주고, 네 번째 덮어주고, 다섯 번째 덮어주고, 그러면 이 방광의 이 개그층까지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정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치료가 옛날에는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또 이런 치료도 많이 안 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덮어주는 이 치료제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만성 방광염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지금은 저희가 치료해본 결과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만 기회를 딱 주면은 이거 거의 100%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성 방광염을. 요거는 이제 해부학적인 그런 문제고, 우리가 요도에다가 소변줄을 끼고 방광 내시경을 봐서 거기에 어떤 부위에 병변이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입을 하게 돼요. 최근에는 이 줄기세포 치료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줄기세포는 가장 큰 특징이 염증을 없애주고 새로운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가장 큰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상된 데다가 여기다가 줄기세포를 갖다가 주는 거죠. 여기다가 줄기세포를 갖다가 해서 점적을 해주면 여기 줄기세포가 퍼지겠죠? 그럼 줄기세포가 이걸 갖다가 바로 회복시켜줘요. 줄기세포를 제일 처음에 하면서 피부 보호제를 갖다가 했던 그 그룹이랑 그냥 피부 보호제만 했던 그룹이랑 차이가 확 틀려요. 이거는 한두 번만 해도 거의 다 치료가 돼요. 이 줄기세포 치료는 제일 처음에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이거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좋은 효과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해주는 거는 코어의 근육, 코어를 강화하는 치료법이 있어요. 방광염에 가장 이제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가 힘을 기르는 거죠. 그 방광의 이제 요도의 관략근이나 이런 힘을 기르는 거예요. 요도가 그 방광이 이렇게 처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방광이 있는데 방광 자체가 질로 이렇게 쭉 처져 내려오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질이 이렇게 있으면은 질로 이렇게 방광이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다가 방광류라고 얘기해요. 방광이 밑으로 빠진다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관략근인데 관략근이 느슨해지면서 각도가 틀어지겠죠. 그럼 균이 잘 들어가요. 특히 엄마들이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출산을 많이 해서 아니면 무거운 거 들거나 너무 아랫배가 뚱뚱해지거나 이게 처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돈도 안 들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케겔 운동이에요. 케겔 운동이 중심 코어 운동이니까 브릿지 자세로 있다가 이제 누워갖고 엉덩이를 갖다가 무릎 세운 다음에 바짝 올린 다음에 5초간 힘주고 내리는 거를 15번 정도 하는 거를 한 3세트씩 아침 저녁으로 하게 되면 이 코어 근육이 다 발달이 됩니다. 요실금도 예방시킬 수가 있고 방광염도 막아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해부학적인 구조 자체가 무너져갖고 균이 잘 들어가는 걸 루트로 막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코어 근육 강화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플랭크 운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플랭크 운동은 이게 엎드려서 이게 버티는 자세잖아요. 여성들은 한 1분, 2분 정도만 해도 되게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해도 방광 근육도 강화가 되는데 그 이유가 복근이 강화가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방광에 문제가 생기는 복근이 약해졌을 때 코어 근육이나 이게 약해지면은 이게 방광이 밑으로 처지잖아요. 복근이 강화가 되면 골반 저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됩니다. 요거 갖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성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배뇨일지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배뇨일지는 몇 시에 내가 화장실 가고 몇 시에 얼만큼 물을 먹고 일지를 써갖고 스스로가 이제 물 먹는 걸 제한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하루에 정상적인 이제 방광 기능은 6번에서 8번의 화장실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8번 이상을 간다? 그럼 무조건 이게 빈뇨가 생긴 거고, 이거는 방광염의 증상 내지는 과민성 방광의 증상이라고 얘기를 갖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배뇨일지는 거기에 도움이 돼요. 어떻게 물 먹는 습관이나 이런 것 갖다가 알아보고, 배뇨일지를 쓰시다 보면은 선생님한테 갖다 주면은 그 주치 선생님이 아 이렇게 되셨군요, 어떻게 하세요라고 코칭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오줌이 자주 간다고 물을 적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몸속에 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탈수 현상이 생기죠. 더 문제가 생겨요. 탈수 현상이 생기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완전 더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이상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맥주를 갖다 너무 많이 좋아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저녁 때 먹지 말고 가급적이면 초저녁에 먹어라. 진짜로 내가 취하고 싶으면 독한 술로 먹어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것저것 해서 다 안 됐어요. 안 됐을 때 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한의원 가든 병원에 가든 병원 여러 군데 갔다 다니고 대학병원 갔다 왔는데 아무도 안 돼. 그랬을 때는 요역동학 검사라는 게 있어요. 방광이나 신장에서 소변 보는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딱 검사를 하다 보면 그걸 유로다이내믹 스터디라고 해갖고 UD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로 다이나믹 스터디가 있어요. UDS 이 검사를 하는 병원에 찾아가서 하다 보면은 소변이 방광에 차는 시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소변을 갖다가 보는 시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기침을 하거나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내가 오줌이 새고 있는지 이게 다 나옵니다. 재발성 방광염에 걸리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에요.